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마음으로 짓는 사찰 음식이라는 주제 아래 우엉 토란 들깨탕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경훈 스님입니다. 스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오늘 날씨가 특히나 완연한 겨울 날씨예요. 그쵸.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를 좀 스님들께서 건강하게 마시는 특별한 음식이 있으실까요? 스님들은 이 추운 겨울 같으면은 또 다양한 뿌리 음식을, 뿌리를 가진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담백하면서 영양가 많은 그런 들깨탕을 좀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오, 네, 그러면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잘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찰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볼 소개받은 경훈 스님입니다. 저는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사찰 음식 교육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해 드릴 거는 방금 우리 슬기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겨울철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보양식으로 또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든든한 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 재료에 보시면은 토란이 있거든요. 토란, 무, 그다음에 연근, 우엉인데 이 세 개가 다 뿌리 음식이죠. 뿌리 음식인데 이 그 토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추석이죠. 추석쯤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잘 갈무리 해놔가지고 겨울까지 이렇게 잘 드실 수 있는 거고 또 우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 때부터 수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엉을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음식을 안내해 드리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재료 손질하는 것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보면은 무가 있는데 무도 우리가 되게 보면 껍질을 요즘은 도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필러라고 하죠. 이렇게 벗기는 거, 껍질 벗기는 그 기구로 너무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오늘 손질할 때 좀 거뭇거뭇하고 또 뿌리가 많이 나 있는 부분만 조금 잘라내고 껍질을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예요. 보이실라는 모르겠는데 깨끗한 거는 껍질이 보여요. 그대로 살렸어요.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되고 우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게 우엉이에요. 연근하고 우엉. 근데 연근하고 우엉 같은 경우는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게 모래흙 같은 데서 자라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땅에 박고 자라면은 이 모래흙에서 자라는 그 우엉이나 연근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걸 깨끗이 가해 흙만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식재료를 이렇게 손질할 수 있는 수세미 같은 게 따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따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걸로 껍질을 부드럽게 벗겨주시고 지금 여기 거뭇거뭇하지만 껍질이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장갑을 좀 낄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너무 내 눈에 뭐 거뭇거뭇한 게 너무 불편하고 싫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만 사실 칼등으로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다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긁어볼게요. 이 칼 날보다는 칼 등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조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게 불편하다고 또 아니면은 손질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삭삭 벗기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버리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재료는 무, 그다음에 우엉, 그다음 토란이고요. 그다음에 미나리하고 홍고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요 토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요 토란은 옛날부터 되게 보면은 혈관이라든지 우리 혈액에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고, 또 혈액에 관련된 게 보면은 우리가 뭐 혈압 관련도 있을 거고, 우리 피가 좀 이렇게 탁해지는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토란이 굉장히 성질이 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 이제 몸이 좀 찬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양념이라든지 이런 걸 응용해서 같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깨탕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토란의 찬 성질을 들깨의 따뜻한 성질로 이렇게 중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이 탕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이게 또 토란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알러지 성분이 좀 있어요. 이 토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란의 줄기도 다 먹거든요. 토란의 줄기는 어떤 때 쓰냐면은 그 토란 줄기는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체계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육개장이라고 하죠. 육개장에 보면 대표적인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토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란 줄기를 말려놨다가 삶아서 그거를 이제 손질을 해서 그 국에 넣고 끓이는데, 토란대도 그렇고 토란 이것도 알뿌리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옥살산 칼슘이라 해가지고 약간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데쳐내거나 삶거나 뭐 익히면은 이 성분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손질을 할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장갑을 끼고 껍질을 벗기거나 한번, 이걸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 토란에 그 원 껍질이 있는 채로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재래시장을 갔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손질돼 있는 깐토란을 가져왔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구워서 드시기도 했어요. 우리 그 대표적인 구황작물처럼 감자, 고구마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토란도 구워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드셨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그냥 요 정도로 손질하고 설명드리고 재료 순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를 레시피에 보면은 무를 이렇게 삐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삐진다는 표현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 무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칼로 삐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끝부분은 굉장히 얇아지고 끝부분은 굉장히 얇아지고 이쪽 부분은 그래도 그 두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오케이. 잠시만요. 자, 무를 이렇게 삐져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두꺼운 부분은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얇은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워져 가지고 국물에 또 녹아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손질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는 이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옮겨야 되는구나. 자, 놓고, 자, 다음은 제가 우엉을 쓸 건데요. 우엉은 제가 이 칼등으로 벗겨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 주시면 돼요. 크기에 따라서 반 갈라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어슷 썰어도 되고. 자,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썰어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토란을
할 건데, 토라는 저기 레시피에 있는 것처럼, 우엉 어떤 색이 좋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우엉은, 사이즈는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한 동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엉은 가에는 뭐라고 해야죠? 검은색이 있지만 우리가 손질했을 때 좀 투명한 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엉 안에 보면은 너무 큰 거는 속에 우리 바람이 든다고 하죠. 우엉도 마찬가지예요. 옷 속에 바람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가 하얗게 되면 안 돼요. 여기가 하얗게 돼가지고 바람이 들면 안 되고 좀 맑고 좀 투명한 색 그런 색이 나와야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우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엉을 크고 굵고 좋다고 해서 그걸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철이 아니고 보관이 좀 됐던 것 같은 경우는 10중 8구 바람이 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굵은 거는 좀 피하시고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좀 적은 한 500원 동전 기준 한 그거보다 적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만져봤을 때 스펀지처럼 약간 뭐 저기 수분이 빠졌다 이러면 그런 건 사시면은 안 됩니다. 좀 탄력이 좀 있는 거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토라는 너무 큰 거는 이렇게 그냥 반으로 썰어 주세요. 반으로 썰어 주시고 작은 거는 그냥 한 입 크기로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익히면 그 알러지 성분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같이 볶아도 상관은 없어요. 볶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되게 이게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란줄기 아린 맛은 어떻게 없애냐면은, 토란줄기는 삶아가지고 물에 울궈가지고 여러 번 물을 갈아주면서 헹궈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토란의 아린 맛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사실 알러지가 오는 게 어떻게 오냐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목 부분이 목 안쪽 부분이 간질간질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알러지가 있는 분은 아무리 전처리를 잘해도 약간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먹는 거를 사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방하는 것만이 그 알러지에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특별하게 방법이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죠? 근데 대신에 물을 여러 번 갈아주시고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옥살산 칼슘이라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게 많이 이렇게 물에 희석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물을 살짝 끓여 놨었는데 좀 식었어요. 자, 이거는 뭘 할 거냐면은 그걸 좀 데울 거예요. 어떻게 지금 물이 끓어야 되니까 물이 끓는 동안 잠깐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하고 우엉하고 토란 뿌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뿌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뿌리 세 개가 보면은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은 세 가지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삼근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스님들이 드시는 사찰 음식 중에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육근탕이라고 있어요. 육근탕. 육근탕이 뭐냐면은 제가 삼근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렸죠. 그러면은 6가지 뿌리, 육근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지금 그 유튜브나 어디나 톡 많이 하실 건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나머지 뿌리 3개가 뭔지 한번 올려주시면은 맞히는 분은 제가 아주 크게 네 맞아요. 연근, 딩동댕.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연근 말고 또 뿌리. 무는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감자,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또 있어요. 색깔이 있는 고구마도 좋지만 고구마, 오케이, 당근. 박향신 선생님께서 다 맞추시는 그거 저기 뭐야 감자랑 당근 맞춰주시고 붕어빵 선생님께서 무는 했던 거고 다 맞춰주셨네. 맞아요. 연근, 감자, 당근, 그 다음에 토란, 무, 우엉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오늘 조리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사찰 음식 육근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속에서 자라는 이 뿌리 음식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가득 모으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득 차 있는 뿌리로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한번 해 드시면은 아마 기운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물이 조금 끓어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토란을 넣어서 한번 데쳐 볼게요. 자, 토란을 먼저 이렇게 데쳐내는 것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볶을 때 같이 볶아도 되는데, 토란이 이게 이제 생 토란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볶다가 끓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토란이 좀 뭉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부서져요. 그러면은 국물도 좀 탁해지기도 하지만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더 이렇게 탁해지기도 하고 탁해진다는 표현보다 뭉그러져 가지고 그 우리가 그 토란을 먹는 그 식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데쳐내 가지고 이게 재료가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쳐내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육건탕은 고구마도 넣어서, 그러니까 뿌리, 6가지 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도 들어가도 되고, 다양하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삼건탕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이런 식재료가 만약에 우엉이 없으면 우엉을 빼고 당근을 넣어도 되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넣어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그거 해드리기 전에 채소 이야기 이거 끓는 동안 채소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오늘 채소는 뭘로 준비했냐면 다시마하고 표고버섯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다시마하고 표고버섯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다시마하고 표고버섯을 한번 끓여냈어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한번 데쳐가지고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내고 다시마하고 표고로만 제가 채소를 냈는데요. 그 다시마하고 표고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다시마 표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를 채를 썰어 가지고 요 국에 다시 응용할 수 있게끔도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버리는 부분이 많이 없고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우엉하고 무 빚어 놓은 거를 들기름을 두르고 한번 먼저 볶아 보겠습니다. 이건 들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팬이 달궈지면은 냄비에다가 들기름을 그냥 크게 1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국을 끓일 때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름이 들어가는 거를 볶을 때 경상도 사투리로 매매 볶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매매 볶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많이 볶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매매 볶으세요 이랬더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매매 볶으세요 했는데 뒤에 그러시더라고. 스님 대체 매매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매매라는 거는 아주 많이 열심히 좀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가 뿌려놨던 들기름이 충분히 우엉하고 무에 스며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변화가 뭐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채수물을 부을 거잖아요. 부었을 때 이거를 열심히 볶아가지고 충분히 스며들게 안 했을 때는 기름이 둥둥둥 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볶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볶을 때 기본 밑간을 간장으로 한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조금 더 볶아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좀 볶겠습니다. 자, 간장을 넣고 이렇게 볶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무를 이렇게 삐져놨던데 얇은 부분 있죠. 그 얇은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볶이면서 절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을 끓였을 때 그 얇은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역할도 돼요.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냥 물을 붓고 끓이게 되면 소금에 살짝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지지 않은 상태면은 무 가해 부분이 좀 잘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국에 녹아져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이나 간장으로 이렇게 한번 밑간을 해서 볶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모로 국을 이렇게 깔끔하게 끓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네네네. 옛날에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쌀뜨물로 이렇게 담가 놓고 쌀뜨물로도 삶고 그렇게 하는데 맹물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익으면 괜찮다고 했죠. 익혀내면은. 그러니까 익혀내면은 그 성분이 많이 없어지니까 하고 쌀뜨물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쌀뜨물이 없다. 그렇다고 쌀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라든지 그걸 한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데쳐내셔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적당하게 볶아졌으면 지금 토란을 넣을 거예요. 토란을 넣고 자, 여기 제가 채수를 끓여 놨거든요. 이 채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수를 넣고 이제 끓을 수 있도록 잠깐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고명이 미나리하고 그 빨간 고추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옆으로 내놓고 자, 미나리하고 빨간 고추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마하고 표고버섯을 채소로 이용했거든요. 근데 요 다시마도 지금 썰어가지고 국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채소 내시고 나면은 이거는 그냥 안 드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렇게 국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표고버섯이 우러나온 그 국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것도 넣으시면은 이 표고버섯이 가지는 그 쫄깃쫄깃한 맛이 굉장히 또 이 우리 그 토란 들깨탕에 굉장히 맛있는 맛이 더해지는 거니까 같이 넣어서 끓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끓여주시고 끓는 동안 자, 빨간 고추 어서 썰어서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미나리가 이제 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미나리는 국을 다 끓여지고 나서 그 위에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그 김으로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홍고추랑 같이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미나리는 너무 연하고 맛있으니까 활용하셔도 미나리 향이 향긋하게 또 올라와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그 양념의 주재료가 뭐냐면은 들깨예요. 들깨하고 찹쌀가루거든요. 자, 요거를 보면은 들깨가루하고 찹쌀가루, 그다음에 소금은 나중에 간을 봐가지고 추가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들깨가루는 제가 스푼으로 한
레시피에 5스푼, 찹쌀 2스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메인 웜 토란 들깨탕의 사진을 보셨는데 아마 그 정도의 꾸덕꾸덕한 면의 이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런 찜처럼 꾸덕꾸덕한 질감이 싫은 분들이 있어요. 국처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들깨하고 찹쌀 양을 좀 빼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그 양을 봐가지고 추가로 넣는 건 괜찮은데 많이 들어갔던 걸 빼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의 느낌으로 양을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채소를 끓일 때 조금 한 컵 정도 빼가지고 식혀놨었어요. 요거를 찹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트 가가지고 들깨가루 사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내가 들깨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요거를 하시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 사시잖아요, 식재료를. 근데 그때 들깨 거피 낸 것도 사시고 통들깨도 사지만 거피에서 보면은 들깨 100%가 있고 들깨 70%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70%는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뭐가 섞여 있냐면은 전분이 섞여 있어요. 전분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깨 70%짜리를 샀을 때 이렇게 찹쌀가루를 또 섞어 버리면은 굉장히 죽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들깨 70%를 샀다 그럼 자세히 보고 여기 전분이 들어가 있다 싶으면 그것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찹쌀가루를 스님이 레시피에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주라 했지 하고 넣게 되면은 아주 죽처럼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0%에다가 또 찹쌀가루를 섞든지 전분가루를 조금 섞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되게 옛날에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개놓고 이렇게 좀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바로 막 국에 풀기도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이 필요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덩어리가 안 지고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기술이 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찬물이나 채수에 풀어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찹쌀가루 대신 쌀가루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채 썰어 넣은 표고버섯이랑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들깨가루를 안 넣어도 이 국물이 굉장히 뽀얗죠. 좀 진국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기름으로 충분히 버섯하고 무를 볶았죠. 그것 때문에 채소가 들어갔을 때 아주 진한 맛이 우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뻑뻑한 들깨탕이 싫다. 굉장히 맑은데 맛은 깊은 거를 원한다. 이럴 때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볶아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넣어서 확 우러나게 하면은 이렇게 진한 국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스가 다 된 것 같은데. 그지? 그죠? 잠시만요. 지금 불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자, 요게 이렇게 익고 끓어오를 때 제가 넣도록 할게요. 근데 방송이 너무 인간미 있지 않아요? 가스도 다 되고. 내가 뺄게. 네, 고맙습니다. 자, 가스 교체해서 이렇게 다시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끓어오를 거예요.
계속 끓어오르다가 이게 불이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끓어오르다가 멈춰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지금 이 맑은 상태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간만 맞으시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또 아주 굉장히 뭐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들깨가루를 좀 푸른 거를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장으로 간을 더 하고 싶을 때는 사실 지금 조금 넣어 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아까 우리가 저 간장 한 스푼으로만 밑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이 완전히 끓어오르기 전에 제가 간을 살짝 보고 지금 간장을 넣어 주시고요. 나중에 마무리 때는 소금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간을 간장으로 잡았을 때는 간장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잘 끓여 놓은 국이 간장 맛 때문에 조금 어우러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끓어오르면은 지금 불을 끄시고 저는 제가 아까 간을 봤을 때 소금을 넣을 거를 약간 남기고 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지금 소금 넣는 거를 잠깐 보여드려야 다음에 간을 마지막 간을 소금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소금으로 간을 다 안 맞추고 이렇게 간장을 제가 아까 조금 더 넣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머지 간을 소금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미나리를 넣어주시고요. 고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나리까지 고추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끝났는데 한번 열로 살짝 익히고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익히고 끄고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좀 치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바로 얹혀도 될까? 자, 지금 잘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국물이 이렇게 크림처럼 좀 꾸덕꾸덕한 보양식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농도 조절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농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나리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또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이 좀 질겨져요. 그러니까 살짝만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스님, 네. 워낙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옆에서 듣고 있는 내내 되게 편안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른쪽에 있어? 네. 저희 혹시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각 채널마다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어, 아,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하신가 보다. 최은실님께서 네. 주말에 끓인 국 마지막 간을 간장으로 했는데 이상했던 이유가 그래서였나 아, 봅니다. 하고 네.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간장은 굉장히 이 향이 강해요. 맛도 강하지만 그래서 초반이나 중반쯤에 넣으시고 그 국이 너무 잘 됐는데 아까처럼 실수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간장을 넣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 마지막에 간장을 넣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푹 끓여 이렇게 충분히 그 간장이 녹아들게끔 푹 한번 끓여 주시는 게 또 방법 중에 방법이죠. 근데 네. 그럴 때는 간장보다는 소금도 짠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이 있고 또 간장은 굉장히 구수하면서 그 우리가 가진 전통 간장에 아주 좋은 음, 영양분이나 그런 거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을 잘 살려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금만 쓰라, 간장만 쓰라 이게 아니고 간장을 쓸 때 간장을 쓰지만 이게 내가 순서가 좀 잘못됐다든지 하면 소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내셔야죠. 그죠? 어렵네요. 저희 아까 박향신님께서 네네. 줌 채팅창 밑쪽에 있었는데, 네. 네, 어렸을 적에 네. 엄마가 생 들깨가루에 쌀을 넣어서 갈아서 맞아요. 해주셨던 기억이 있대요. 네네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들깨와 쌀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라고. 어, 네. 이거는 딱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마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셨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생들깨에 비해서 쌀이 30% 이상 안 넘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호불호가 있는 게 생들깨의 그 구수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쌀가루가 좀 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저도 여러분한테 그 지금 들깨 5티에 쌀 2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0%, 3, 40%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깨 향을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뭐 들깨를 더 많이 넣고 뭐 쌀이나 찹쌀을 뭐 한 20%나 뭐 한 이 정도 넣으시면은 굉장히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요거는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 농도를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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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저희 질문이 있을까요? 들깨는 좋아하고 토라는 불안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깨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아, 남겨주셨네요. 이거 가루 들깨 말씀이시죠? 가루 네, 들깨는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게 응, 좋아요. 맞아요. 네네. 이게 산패가 네, 되거든요. 네. 이게 들깨를 갈아서, 거피를 한 거를 갈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온도나 아니면은 산소랑 접촉이 되면은 산패가 돼요. 이게 기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하니까 냉동 보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꼭 밀봉하셔가지고 네네네. 냉동 보관해주시고, 저희 오늘 프로그램 신청할 때 두 분이 나만의 사연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먼저 우성숙님께서 지방에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운영하니까 기회가 되어 신청하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사는 김해에도 사찰 음식점이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위가 편안하고 깔끔해서 어떻게 요리하는 걸까 궁금해서 시청해 봅니다. 아, 라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네. 네, 정말 그 사찰 음식은 먹고 나면 되게 편안한 음식 중에 정말 하나인 것 음,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미정님께서 어렸을 때 엄마랑 손잡고 절에 다녔는데 그때 먹은 국이 생각나신대요. 그땐 뭔지도 모르고 먹은 것 같은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절 음식은 고기가 없는데도 참 맛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되게 따뜻해지는 네네네. 사연이었어요. 저기 우성숙님이랑 이미정님께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찰 음식이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기는 해요. 아주 고급스럽게 하시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 채소가 좋은 채소로 이렇게 좋은 양념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그냥 대량으로 하는 이런 거랑 해서 사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채식이 재료비가 굉장히 적을 것 같죠. 밖에서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거 먹는 거에 비하면 야채인데 무슨 가격이 들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좋은 채소를 구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저 이미정님 같은 경우는 저음식은 고기가 없는데도 참 맛있다고 하신 건 잘 느끼셨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하신 거를 보셨죠. 스님이 제가 아까 들기름을 두르고 무랑 우엉을 볶을 때 굉장히 오랫도록 볶았죠. 이게 이 볶는 시간이라든지 고기에 채수를 넣는다든지 또 채수도 그냥 쓰지 않고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나 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진한 채수를 내서 이렇게 하는 그 정성 한 스푼이 굉장히 고기가 없는데도 맛있는 그런 사찰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찰 음식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 배울 기회가 적어 아쉬웠는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수화 잘 못하시는 엄마에게 해드려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저기 네. 배용욱 선생님은 정말 오늘 배우신 거를 잘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은 게 이 토란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 토란뿐만 아니라 토란의 성질 자체가 우리 몸속 장기에 어디에 많이 영향을 주냐면 위, 소장,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소화기 쪽 있죠. 거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란을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서치하셔도 국산 토란을 손질을 잘해서 많이 좋은 분들이 잘 키우고 가꾸고 가공해가지고 판매하거든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어머니께 해드리면은 아주 속이 편안한 그런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네. 오늘 프로그램 운영한 거에 대해서 각 채널마다 만족도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어느덧 올해 이제 내일 모레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내일 모레에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동지가 있잖아요. 동지 맞이해서 동지 절기 음식 만나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희 가나다업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